빵을 굽는 사람들에게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뜨거운 마법이 일어나는 성소와 같죠.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처음 밀가루 포대를 열었을 때 나던 그 특유의 구수한 향기, 그리고 채망을 통해 하얀 눈처럼 소복히 쌓여가던 그 가루들의 질감을요. 손끝에 닿는 차가운 버터가 체온에 녹아들어 밀가루와 하나가 되고, 끈적이고 거칠던 반죽이 어느 순간 아기볼처럼 매끄럽고 탄력있게 변하는 그 찰나의 생명력. 그 촉각적인 희열은 우리를 단숨에 이 하얀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을 내 손으로 빚어내고 그것이 곧 누군가의 일상이 될 거라는 기대. 그 원초적인 창조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산 앞치마의 빳빳한 감촉을 즐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SNS에서 본 근사한 천연 발효종 빵. 그 바삭한 껍질과 보석 같은 구멍들을 나도 만들 수 있을 거란 설렘에 부풀어 있죠. 주방 한쪽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최신형 오븐과 도구들은 그 자체로 훈장과 같습니다. 레시피북에 적힌 숫자들은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주문처럼 보였고, 저울 위에 정성껏 올리는 재료 1g마다 내일의 완벽한 식탁을 꿈꾸는 행복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주방,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것은 부드러운 반죽기 소리입니다. 집안일과 육아로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그녀에게 제빵은 유일하게 스스로를 마주하는 나만의 숲이었습니다. 갓 구운 빵 향기로 가족들의 아침을 깨우고 내 아이의 입에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빵을 넣어줄 수 있다는 자부심. 5분이 돌아가는 그 1시간은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식빵 한 덩이가 그녀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사랑의 증명이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조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학생이 있습니다. 제빵 전문학교의 실습실. 그곳은 비릿한 이스트 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지던 열정의 공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완벽한 이론들, 단백질과 회분 수치를 계산하며 미래의 명장을 꿈꾸던 날들. 실습실에서 갓 나온 바게트를 들고 동기들과 웃으며 나누던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하얀 가루 속에 내 평생의 길과 성공이 있다고 말이죠. 거친 주방의 열기도, 이른 아침의 피로도 그에겐 그저 달콤한 훈장처럼 느껴졌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븐의 까만 유리창 너머로 주황색 조명이 켜지면 세상에서 가장 느리지만 경이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기 없던 반죽이 숨을 쉬듯 힘차게 부풀어 오르고 이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 그것은 어떤 향수보다 깊게 우리 마음을 위로해줬습니다. 뜨거운 오븐 문을 여는 순간 터져나오는 열기와 함께 마주한 그 황금빛 결과물.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우리가 제빵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제빵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였고 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찬란한 빛 뒤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차갑고 예리한 현실의 변수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영원할 것 같았던 설렘의 마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똑같이 준비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주저앉아버린 반죽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제빵이 가진 서늘한 뒷면을 직시하게 됩니다. 빵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틈새를 파고든 좌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아팠습니다. 아이패드 속 유튜버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참 쉽죠? 하지만 현실의 내 주방은 아수라장입니다. 0.1g 단위까지 숨을 참으며 계량했지만 내 손바닥에 덕지덕지 붙은 반죽은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진흙 같습니다. 아기 엉덩이 같은 질감이라는데 대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길이 없어 멍하니 반죽만 바라봅니다. 버려지는 비싼 곰의 버터와 유기농 밀가루들,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딱딱한 돌덩이들을 볼 때마다 성취감은 어느새 비싼 수업료에 대한 부채감으로 변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시작한 취미가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무대가 되었을 때 초보 베이커의 꿈은 차가운 조리대 위에서 조각납니다. 남들은 늦잠을 즐기는 주말 새벽 5시, 그녀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반죽기 소리가 가족들의 잠을 깨울까봐 수건으로 기계를 덮고 조심조심 숨죽여 빵을 굽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던 남편과 아이들도 이제는 식탁 위에 빵이 놓여있는 걸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좀 질기네. 그냥 사 먹는 게 편하지 않아?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새벽부터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며 고군분투했던 그녀의 시간은 갈 곳을 잃습니다. 빵이 잘 나와도 당연하고 못 나오면 평가받는 일상. 힐링이었던 제빵이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무보수 숙제가 되어버린 순간 그녀의 주방에는 말로 다 못할 쓸쓸함이 고입니다. 꿈꾸던 제빵학교의 우아한 실습실은 이제 먼 기억입니다. 현장은 전쟁터였고 빵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쳐내야 할 물량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수십 킬로그램의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시큰거리는 손목을 보호대로 감싸며 기계적으로 둥글리기를 반복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단백질 함량이나 수분율 같은 이론을 고민할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선배들의 거친 재촉과 낡은 오븐의 열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빵을 만드는 사람인지 기계의 부품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운 빵을 먹는 사람들의 미소보다 오늘의 공정을 사고 없이 끝냈다는 안도감이 없을 때 뜨거웠던 청년의 열정은 고단한 노동의 무게에 눌려 서서히 마모되어 갑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빵을 굽지만 똑같은 무게의 좌절을 맛봅니다. 제빵이 어려운 건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때로는 환경의 변수에, 때로는 가족의 무관심에, 때로는 현장의 냉혹함에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오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우리들의 뒷모습 위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왜 망했을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소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건 지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다녀온 발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는 특정 환경에서의 결과값일 뿐 당신의 주방 온도가 몇 도인지 오늘 습도가 어떤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도가 사라진 미로에서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것은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북쪽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즉 제빵의 원리와 과학입니다. 이제 그 아픈 좌절의 원인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초보에게 제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감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시피 속 매끄러운 질감이나 2배 부풀기 같은 형용사들은 사실 고도의 물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백질이 결합하여 글루텐이 형성될 때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저항감, 이스트가 내뿜는 가스로 반죽의 밀도가 변하는 찰나의 순간, 이 데이터를 뇌가 아닌 손으로 기억하지 못하기에 초보는 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을 느낍니다. 숫자에 집착할수록 정작 살아있는 반죽의 신호는 놓치게 되는 역설, 그것이 초보를 가로막는 첫 번째 벽입니다. 주부의 제빵이 어려운 이유는 환경 통제의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전문 작업실은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지만 우리네 주방은 아침 국 끓이는 열기 하나에도 반죽 컨디션이 요동칩니다. 제빵의 핵심 공식인 희망 반죽 온도를 모른 채 어제와 똑같은 온도에 물을 붓는 순간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죠. 아이를 돌보느라 놓친 10분의 발효 시간. 효모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온도와 시간의 방정식을 알지 못할 때 주부의 정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프로에게 제빵이 어려운 건 응용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표준화된 재료를 배웠지만 현장의 밀가루는 포대마다 단백질 수치가 다르고 비 오는 날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기계적인 루틴에 갇혀 왜 오늘은 반죽이 처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을 수정할 힘을 잃었을 때 3년 차의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되어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물론 압니다. 서점에 꽂힌 제빵 이론서를 펼치는 순간 설레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죠. 손상 전분의 효소 분해, 아밀로스의 노화, 마치 수능 시험장에 다시 앉은 듯한 그 딱딱하고 지루한 텍스트들은 주방의 빵 냄새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억지로 외워봐야 돌아서면 까먹고 당장 내 손에 붙은 반죽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는 그 죽은 지식들 앞에 우리는 기꺼이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건 그 어려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단어들이 설명하고자 했던 반죽의 언어입니다. 소금이 이스트를 억제한다는 건 단순한 시험용 암기 사양이 아니라 반죽아 너무 급하게 가지마 라고 속도를 조절해주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온도를 체크하는 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죽이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배려죠. 제빵 이론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직관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제빵이 어려운 이유는 당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반죽의 언어를 배우는 법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보는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며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 주부는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고 가족에게 항상 맛있는 빵을 줄 수 있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프로는 반복되는 노동에서 벗어나 반죽을 마음껏 뿌리는 설계자의 자유를 누리게 되죠. 제빵은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한 데이터가 정직하게 구워져 나오는 과학이죠. 처음 제빵을 시작했을 때의 그 설렘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소중한 설렘에 원리라는 단단한 표대를 세워보세요. 텍스트에 갇힌 지루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내 주방의 공기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말이죠. 실패가 두려워 멈추지 마세요. 빵은 언제나 당신이 공부하고 배려한 만큼 부풀어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메고 오븐에 불을 켜세요. 이번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제빵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원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빵을 굽는 진짜 이유이자 기쁨 아닐까요?